반갑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날씨가 수능 끝나고 나서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고 하거든요. 다들 옷차림에 좀 유의하면서 오늘은 부산 부동산에서 전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뉴스에서 부산 전세 물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 부산 아파트 값이 3주째 상승으로 회복세가 완연하다고 나오네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상승이 견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전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연합뉴스를 보면요, 전세 월세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수도권 규제에 따라서 부산 대구 주택거래 풍선 효과로 지방의 거래가 살아났다라고 나옵니다. 자, 부산 아파트 거래 신고가가 행진하고 있어 상승장이 본격화하나라는 부산일보의 뉴스도 있고요. 전세나 매매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완연한 회복세를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기에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좀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소식에 전세값이 폭등하였다. 그리고 서울 막히니 부산 뚫렸다, 이런 거는 대부분 또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집값 반등이 전세난과 규제의 반사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세화. 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쭉 보면요, 전세 수급 지수가 4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뉴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전세가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월세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풍선 효과나 아니면 해수부 이전에 따라서 지방의 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는 이 사이트인데요,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매물 증감 추이를 이렇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1년 전보다 한 3년 정도 이 그래프로 볼 수 있거든요. 2022년에는 18,000개였던 매물, 전세 매물이 지금은 몇 개인가요? 4,300개. 거의 한 4분의 1토막 났습니다. 거의 뭐 절반도 아니고요. 한 절반의 절반입니다. 한 25%를 제외한 나머지 75%가 지금 물량이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사라졌을까라고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보면요,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공급입니다. 부산에 공급 물량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고, 지금 나머지 구역에도 향후에 공급이 기대되는 곳은 강서구와 그리고 남구 일부의 지역에 조금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세난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없다. 자, 신축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 공급 물량이 줄죠. 이 준공이 되고 이 실거주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물량이 전세로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이렇게 점점 급감하는 추세에 있을 수밖에는 없고, 지금 현재 공사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심화될 것 같다 갈수록. 왜냐하면 지금 신축하는 단지들의 분양가들이 지금 감전 비스타 빼고는 대부분 8억대를 유지하고 나오거든요. 안락 1구역도 지금 평당 2,30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7억대의 신축 분양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러운 공급 물량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 이 또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약 한 25% 정도, 25%에서 30% 정도 공사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지하 주차 대수에 대한 지하라든지 지하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 안전에 관련된 강화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점점 이렇게 공급이 3년에서 4년 주기로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많이 높았었죠. 2022년부터 3년, 4년, 5년. 지금도 금리가 낮은 금리는 아닙니다. 조금 더 금리 인하 기조에는 들어섰지만 지금 아직도 금리가 높죠. 기준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매수를 꺼려하게 됩니다. 매수를 꺼려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늘어났었고, 그리고 하락기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매수를 꺼려 했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축 수요가 좀 뚜렷했습니다. 신축 수요가 뚜렷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신축에 대한 전세를 선호하게 됐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봤고요. 자, 오늘 한번 좀 부산의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부산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치면 되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이라고 치면 이 부산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를부터 볼까요? 여기서 아파트를 놓고요. 전세로 갑니다. 사용 승인일보다는 사용 승인일도 놓을까요? 한 10년 이내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필터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카이저가 물량이 많거든요. 일단 카이저 한번 볼까요? 카이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의 물량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 3%에서 5%라고 얘기를 합니다. 3%에서 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카이저 같은 경우에 지금 5,000세대, 제가 면적은 안 풀었거든요. 5,0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2개 있어요. 12개. 12개면 전세 매물이 상당히 적죠. 퍼센트로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퍼센트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 5,000세대의 1%면은 50세대죠. 3%면은 한 150세대 정도 돼야 되는데, 1%가 50세대라고 하면, 지금 12개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 작죠? 0.2%, 0.3% 되나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0.2%, 0.3%, 1%보다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지금 이렇거든요. 매물이 없어요. 보시면은 이 카이저도 지금 전세가 4억 7천입니다, 여러분. 몇 년 됐어요? 2012년에 준공된 아파트면 지금 10년이 넘었죠. 신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준신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카이저에 들어가면 조금 오래된 느낌이 들거든요. 예.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4억 7천이요, 4억 7천요. 이 동일 매물까지 일단 묶어보겠습니다. 4억 7천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놀랍죠? 예. 4억 7천 하나 있네요. 이거 아까 30평으로 했는데, 30평 말고 전부 다 조건 삭제하면 5개입니다. 아까 12개라고 한 거는 중복 매물이었고요. 5,000세대 5개 있습니다. 0.1%입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전세가 부족하다 얘기는 했지만 이 정도 부족할 줄은 저도 사실 카이저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작죠. 예. 자, 30평대 매물의 금액 전세가를 조금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전세 물량과 전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부산 북구의 화명동, 조금 노후화된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인 카이저의 전세 매물이 0.1%의 국민평수 84 국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84 타입 30평대의 전세가는 4억 7천입니다, 여러분. 예.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나네요. 포레나도 보면 지금 4억 5천, 4억대에 올라와 있죠. 2억 9,300 이거는 잘못 올라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3억이네요. 4억 5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가볼까요? 리버파크 반도 유보라, 여기도 이 31평이거든요. 31평이 지금 3억 1천만 원. 저기 쭉 가서 신축인 사상중흥을 한번 가볼까요? 사상중흥 아파트 평수를 33평 이상으로 볼게요. 33평 여기는 타워형이거든요. 35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9천입니다, 여러분. 예. 덕포역 앞에 있는 사상중 3억 9천. 곧 살짝 찍겠네요. 구축은 2억 5천대 하죠. 예. 구축은
지금 한 3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 전후의 아파트 같은 경우, 2000년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 평수가 대부분 2억 중반대, 2억 후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대단지 그리고 5년이 안 된 전후의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대부분 4억 중반대 그리고 5억까지 호가가 있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레이 카운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더 입지가 남천동이라든지 수영구, 해운대 이쪽은 뭐 특수한 입지성을 가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이렇게 좀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일반적인 30평대의 4억 이상은 이제 좀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금액대가 왔습니다. 보시죠. 73은 작은 평수 31평, 32평 뭐 이렇죠. 84 타입을 보면 4억 3천입니다. 주례 롯데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축은 2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금강 펜트리움, 금강 펜트리움이 지금 보시면 2018년에 대해서 한 7년 정도 지났습니다. 전세 5억입니다. 5억으로 올라와 있고 4억 5천 저층 올라와 있네요. 이진젠시티 전세 물량 없습니다.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 전세 5억 올라와 있네요. 전세 하나 있습니다. 84 타입은 5억 올라와 있고요. 자, 쭉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동 전세 없죠. 이 편한 세상, 여기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인데 2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전세 3억. 이서센 전세 매물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 엘루체 한번 볼까요? 엘루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루체는 지금 물량이 5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엘루체도 지금 4억 8천에 올라와 있죠. 엘루체도 4억 8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 올라와 있네요. 자, 좀 봅시다. 서면 아이파크 4억 5천에 한 개 있습니다. 한 개면, 그죠? 1800세대에 지금 84 타입이 한 개 올라와 있습니다. 4억 5천이고요. 쭉 넘어가면 사만 골든뷰 4억 5천에 4억도 있고요. 4억 중춘 같은 경우는 4억도 있습니다. 이태안 시민공원 한 전세가 지금 요거는 중복인 것 같고요. 74 타입은 31평이죠. 그래서 5억, 국민평수는 5억으로 올라와 있고요. 양정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억대 중반 구축은 양정 포레일즈 하나 올라와 있어요. 양정이고요. 6억입니다. 연산 골드폴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4억 8천. 대부분 이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신축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죠. 7년 된 아파트입니다. 준신축이라고 봐야 되는데 전세 5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의 금액이 높으냐? 연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입지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울 정도로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있고 실거주하기에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시청 비스타 한번 볼까요? 시청 비스타가 여기 매물이 없나요? 전세 매물이 시청 비스타가 없네요. 있었던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시청 비스타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한 3억 5천 매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4억 실거래 한번 볼까요? 실거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4억 빠진 것 같죠? 4억에 전세 매물 4억에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3억 보시면은 3억 중반대 초중반대였어요. 불과 7개월 전에 6개월 전에는 이렇게 또 올라왔죠. 8층 20층에 3억 1,500이었거든요. 더 내려가 볼까요? 3억 5천. 확실히 전세가가 올라간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죠. 느껴집니다. 1호선 라인 조금 더 보고 갈까요? 연산 이편상 연산 더 퍼스트 여기도 4억입니다. 그 연산 자이도 여기 좀 신축이라고 보기 어렵죠. 15년 된 아파트입니다. 전세 3억 5천 하나 올라와 있어요. 거센자 선호도가 높죠. 5억 5천 올라와 있고요.
조금 더 명륜까지 가볼까요? 예. 동네 한번 보고 갑시다. 동네. 자, 명륜 자이 없죠. 매물 없습니다. 명륜 아이파크 1단지. 1단지요. 예. 10년 넘은 아파트인데도 5억 3천 올라와 있어요. 명륜 지금 동네 쪽에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2차 5억 7천 올라와 있어요. 5억 7천. 예. 대강 로제비앙 여기는 아직 한참 남았죠.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명륜 아이파크 2차. 예.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하철역이랑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5천. 예.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동네 3차 SK 주복입니다. 주복도 지금 4억 중반대입니다. 4억 중반대. 매물이 없고 금액이 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삭제하고 보겠습니다. 연산 온천 4구역 한 개 있습니까? 한 개 맞나요? 한 개, 두 개. 한 개 아니면 두 개 같아요. 5억 7천 아니면 6억입니다. 레미안 장전까지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레미안 장전 한번 볼게요. 5억 2천입니다. 확실히 레미안 장전, 이렇게 레미안으로 이렇게 선호도가 좀 높은 단지들, 예. 어떻게 얘기하면은 대장 단지들, 레미안 장전, 온천 4구역, 그리고 온천 2 레이 카운티까지 한번 볼까요? 온천 2구역,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2단지 5억 6천, 5억 7천, 5억 9천, 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6억 천도 올라와 있고요. 상당하죠, 그죠? 5억 5천도 올라와 있고. 효성 해링턴, 여기도 두 개 올라와 있네요. 4억 2천, 6천 올라와 있고요. 예. 자, 사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륙 대장이죠. 지금 누가 뭐래도 대장 맞습니다. 레이 카운티 6억에서 7억. 7억까지 실거래를 찍었거든요.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6억 미터로는 전세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3단지 5억 5천 나와 있고요. 4단지, 3단지도 전부 다 지금 5억 5천 밑으로는 매물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네요. 이렇게 레이 카운티가 가니까 지금 레이 카운티랑 비슷한 단지급이죠. 예, 사직 롯데캐슬도 보시면 전세가 자 6억 6천, 6억 8천, 7억. 이 가을 전에 비해서 또 한 몇천 오른 느낌이에요. 사실 한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 대부분 25%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근데 작년보다 또 올랐고요. 올해 초부터 봄에 비해서도 오른 느낌입니다. 뭐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여기도 예, 6억 8천, 7억 5천 두 개 올라와 있고요. 사직 아시아드 라인은 지금 뭐 전세가 지금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홈타운 진짜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5억이죠. 예, 4억 하나, 5억 두 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30평대의 구축의 가격은 2억 중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홈타운은 금액이 어떻습니까? 2억 중반대의 더블이죠. 예, 5억입니다. 하나 더 보셔야 될 단지가 사직 쌍용회가 3억 3천, 3억 6천 올라와 있죠. 다른 일반 좀 오래된 구축의 아파트보다 약 한 1억 정도 더 금액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 아시아드 라인에서 사직 쌍용회가 같은 경우는 애원초와 사직의 이 학군을 품고 있는 진짜 맹자가 생각날 정도로 맹모 삼천지교인가요? 생각날 정도로. 그저 홈타운 너무 좋죠. 여명중학교를 보낼 수 있고 남문초등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자식의 교육을 신경 쓰는 부모라면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너무 지금은 좀 전세가가 많이 올라 버렸고 물량도 너무 많이 없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같이 한번 볼까요? 3호선으로 해서 수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연재 롯데캐슬 대신 아까 봤고요. 더샵 매물 빵 힐스테이트 3억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4억대까지 나옵니다. 2단지입니다. 지대가 높죠. 많이 걸어 올라가야 돼요. 수영 SK뷰 한 개 있습니다. 3억 9천 저층입니다. 저층이고
망미를 지나서 자, 센비동 볼게요. 센텀비스타 동원 4억 5천 하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4억 중후반입니다. 지금 84 타입에 어느 정도 신축발이 남아있는 아파트들은 4억 중반을 봐야 되고, 광안자에 하나 있습니다. 예, 전세 5억. 드파인 광안 좀 있으면은 나올 것 같고요. 쌍용예가는 이것 때문에 없네요. 조건 삭제해 보겠습니다. 쌍용예가 전세 5억에서 8억까지, 8억은 뷰가 나오는 곳이겠죠. 예, 7억, 6억 5천. 여기는 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의 차이가 확실히 편차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대남교차로로 한번 가볼게요. 더샵 남천 프레스티지 5억 8천 하나 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남천 더 퍼스트 볼까요? 예,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매물 없고요. 남천 동원 로얄 주큐 오래된 아파트죠? 예, 25년 됐습니다. 3억 1천만 원입니다. 3억 됩니다. 여기도.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여기는 왜 없냐? 이것 때문에 그렇겠죠? 전세 보세요. 하나 있어, 하나. 2100세대에 하나 있습니다. 0.05%인가요? 0.05%인가요? 전세 6억 5천 하나 올라와 있네요. 대형 롯데캐슬 하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억 5천. 다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아니면 두 개. 1000세대, 2000세대인데 거기에서 호가 올려놓고요. 전세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밀어 올리죠. 전세가율 65%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전세 지수가 높아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립니다. 갭금액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물론 이제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 대출 한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사실 조금 논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프루지오 서밋 7억 5천 7억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신축의 아파트 W라든지 GS 하이츠자이 이런 데는 약간 좀 입지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LG 메트로 같은 경우는 그렇죠. 2억 중반대가 아니라 오래됐지만 3억 중반대를 고수하고 있죠. 그만큼 입지적으로 주변에 환경적으로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연 SKB 5억 1천만 원. 레전드까지 한번 쭉 가볼까요? 레전드 전세 여기도 뒷동과 앞동 편차가 큽니다. 111동이면 뒤쪽이죠. 예. 뒷동임에도 불구하고 5억 7천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5억대 5억 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16동은 전세 6억 올라와 있네요. 조금 큰 평수입니다. 여기는. 양우 내안에 4억 5천 올라와 있고요. 대연 DIL 지금 두산 위브더 제니스 이렇게 진짜 개 모양처럼 생겼네. 강아지 모양처럼. 예, 잘못하면 이 욕됩니다. 예. 아이고 배 아파라. 그죠? 예, 해링턴 말에 열심히 지금 브릿지 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파푸도 4억 3억 9천 4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구에서 입지가 안 좋은 단지에 속하거든요. 그거 없나요? 대연 4구역 어디 없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대연 4구역 한번 찾아볼게요. 클라센트 두 개 올라와 있는 3억 7천 4억 5천. 3억 7천 좀 작은 평수네요. 4억 5천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클라센트도 확 지금 매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세에 이미 올라섰거든요. 수영구까지 봤고요. 광안리까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션 테라스 5억 8천 5억 5천. 여기 뷰 나오는 데는 뷰 너무 좋죠. 센텀폴에 4억 8천에서 5억으로 올렸네요. 4억 8천에서 5억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 매물이 하나 있으니까 올려버립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센텀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센텀 쪽으로 넘어왔고요. 르엘 여기 있고 다시 한번 샘팍 한번 볼까요? 학원가나 학군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샘팍 6억은 줘야 됩니다.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매매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세가입니다. 해운대 자이 이렇게 볼게요. 해운대 자이 2차 5억 4천 두 개 올라와 있습니다. 한 개죠. 103동 중층 13층짜리 한 개입니다. 5억 4천. 해자 1단지 볼게요. 오히려 해자 1단지가 좀 싼 것 같아요. 3억 9,600이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순위가 있던지
껴있는 것 같죠? 4억 8천이 현재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부올림픽 없습니다. 센텀 미진 이집이야. 미진이도 지금 4억 8천 5억. 다 비싸죠. 다 비쌉니다. 예. 여기는 구축이니까 마리나 시리즈는 2억대 3억대 이렇게 합니다. 자, 마린시티를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해운대 중동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경동 리인뷰 6억 5천, 햇샘프 5억 있나요? 예, 5억 하나 저층 하나 있고요. 나머지 5억 5천에서 6억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 6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5억 5천에서 6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롯데캐슬, 스타 여기도 사실 좀 볼까요? 이것도 단기 계약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5억 5천에서 6억입니다. 자, 해운대 중동은 5억 5천에서 6억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비동은 한 5억대 정도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결론은 사실 이게 또 많이 봤는데 장산까지는 안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산에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저랑 같이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결론은 지금 4억 중후반에서 5억대로 형성이 돼 있다. 4억 초중반대의 매물들이 많이 없다. 신축에는. 그리고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1개에서 3개 정도밖에 없는 전세 풍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사실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2026년 상반기, 하반기, 2027년까지 조금 더 이 현상은 더 심각하게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화가 점점 가속화될 거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매물은 계속 감소할 거다. 공급은 많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논할 때 하나만 보고 이렇게 부동산의 사이클이라든지 가격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전세는 사실 좀 우리들이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라서 오늘 같이 한번 좀 길게 봤고요. 내일은 또 그 다음은 영상은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